예, 반갑습니다. 김성호 기술사입니다. 아, 예. 오늘 시간에는 이제 건축 방화에 대한 장판지입니다. 건축 방화에 대한 공부 방법이라고 얘기할까요? 뭐 그런 부분이죠. 예, 공부 방법입니다. 자, 건축 방화라는 거는 일단은 뭐냐면은 이제 그 그림을 하나 아실 필요가 있는데, 이 그림요. 이 그림. 자, 이 그림. 요 그림. 요 그림이죠. 그래서 여기는 시간이고, 여기는 열 방출율이죠. 열 방출율이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발화가 되는 부분입니다. 발화가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알파 T 자성으로 뭐요? 화재 성장이 되는 부분이고, 자, 이 부분들은 화재의 최성기가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화재의 뭐요? 감쇄기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구획된 건축물에서 화재 성장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화재 성장을 이야기하는데, 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화재 성장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화재 가혹도라는 이야기는 뭐요? 여기에 이 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화재 가혹도라는 거는 지속 시간, 그 다음에 최고 온도.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화재 가혹도는 이 면적을 얘기하는 거고, 화재 가혹도는 뭐요? 지속 시간과 최고 온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그림은 건축 방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이고, 건축 방화에서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이 부분에 대한 건축 방화, 화재 저항. 자, 화재 저항인데 이 부분이 핵심이죠. 화재 저항이. 자, 발화 시 화재 저항, 방염입니다. 방염이고, 자, 성장기 시 화재 저항 뭐예요? 이때는 내장재입니다. 내장재. 자, 최성기 때 화재 저항, 여기에 뭐요? 내화 구조이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유심히 봐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요 그림, 어떤 일부분, 요 부분들이, 열 방출률은 1055kW. 메가와트로 바꾸면 1.055 메가와트. 요 부분이 되는 부분들이, 시간을 나타내고, 이 부분들이 뭐예요? 프레시 오버라고 그럽니다. 자, 프레시 오버.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쪽에서는 이 프레시 오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전이냐, 이후냐를 많이 나눕니다. 자, 그래서 2000은 다시 한번 그리면, 화재는 이렇게 되면, 이 프레시 오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전과 이후. 그래서, 이는 성장기, 그 다음에 최성기, 그 다음에 여기는 연료 지배형 화재, 여기는 환기 지배형 화재, 그 다음에 여기는 프레시 오버, 여기는 포스트, 프레시 오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결국은 여기에 이 어떤 의미들은 다 시험에 나왔던 부분들입니다. 성장기, 최성기, 연료, 환기, 프레시 오버, 포스트 프레시 오버. 자, 이것을 나누는 관점은 뭡니까? 여기는 비난이라는 관점입니다. 비난이라는 관점. 여기의 관점은 뭐요? 방화에 대한 어떤 관점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죠. 결국은 이 부분이야. 물론 여기도 방화도 있고 피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화재 초기에는 피난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화재가 조금 더 지나고 나면 방화, 건축물 구조가 내려앉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자, 이런 부분들만 알면 기본적인 어떤 뭐예요? 여기서 일어나는 어떤 부분들은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화재 가혹도에 대한 크기 및 측정이 있죠. 자, 뭐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 열 방출율.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우고요.
열 방출 속도. 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는 뭐요? 연소 확대입니다. 자, 여기 연소 확대. 자, 이런 부분들만 좀 잘 생각하시면 기본적으로 되고요. 그리고 뭐냐면 연소 확대. 연소 확대는 상층부로 연소 확대. 그 다음에 인접구역으로 연소 확대. 이렇게 나눠집니다. 상층부와 인접구역. 자, 상층부. 자,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상층부로 공동주택에서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에 대한 자, 이런 부분이죠. 자, 이런 어떤 부분들, 발코니 확장, 대피 공간. 자, 이렇게 스토리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요? 대피 공간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양방향 하향식 피난기구. 다수인 피난장치. 그 다음에 승강식 피난기. 자, 요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계속 문제점이 대두되는 부분들이 뭐요? 양방향 피난입니다. 양방향 피난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없죠.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있다. 그래서 사실은 상층부의 연소 확대에 대한 메커니즘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인접구역으로의 연소 확대된 메커니즘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그리고 공동주택으로 넘어오게 되면 발코니 확장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그 부분의 발코니 확장의 문제점과 대책 방안들, 그 발코니 확장에 대한 어떤 대책의 일환으로 나왔던 어떤 대피 공간에 대한 어떤 설치 기준. 자, 대피 공간의 설치 기준들이 미흡하면서 생겼던 부분들이 뭐요? 하향식 피난기구, 그 다음에 다수용 피난장치, 승강식 피난기구, 이런 부분들은 뭐요? 아래층으로 피난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어떤 것의 핵심을 가지고 있냐면, 뭐요? 양방향 피난의 어려움입니다. 양방향 피난의 어려움이죠. 자, 이런 거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거의 이제 문제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자, 피난입니다. 피난들은 그냥, 옛날에는 이 피난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지금은요, 성능 위주 피난 설계로 바뀌면서 조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자, 이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 그림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이 그림이. 화재 성장 곡선이 나와야 됩니다. 자, 이때의 화재 저항, 방염. 자, 이때의 화재 저항, 내장재. 자, 이때의 방화, 화재 저항, 내화 구조입니다. 자, 여기에 내장재보다는 성능이 우수하고 내화 구조보다는 성능이 낮은 방화 구역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방화 구획. 대표적인 부분들이 방화문, 그 다음에 방화 셔터, 방화 댐파, 방화 구획 관통부, 이런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까? 어떤 특성들이 있습니까? 자열성에 대한 어떤 관점입니다. 자, 여기에 어떤 성능 기준들은 어떤 게요? 하중 지지력. 물론 차염성과 차열성과 에 대한 어떤 기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내장재의 기준들. 일단 불련제로 나눈 게 불련제로 준불련, 그 다음에 난연제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이것에 대한 성능 기준은 불연성 시험, 잘 타느냐 안 타느냐 하는 시험, 불연성 시험과, 그 다음 두 번째 콩칼로리메트 시험, 그 다음에 세 번째 난연성 시험주. 가스 유해성 시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만족이고, 자, 방염에 대한 성능 기준요. 잔염 시간, 잔신 시간, 그 다음에 탄염 면적, 그 다음에 접염 횟수, 그 다음에 발연량. 자,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하재 저항은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방염은 소방법에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내장재, 건축법, 내화, 구조 건축법, 방화구역 건축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방화구역에 어떤 이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알면 되는데 다들 사실 기준이기 때문에 다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거의 한 60%가 시험이 여기에 몰려 있다는 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일단 장판지를 하지 저항까지 해봤고요. 마지막에 이제 성능 위주 소방 설계입니다. 성능 위주 소방 설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자, 성능 위주 소방 설계에는 성능 위주 소방 설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능 위주 피난 설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능 위주 내화 설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성능 위주 소방 설계라는 것은 뭐냐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어떤 입력하는 데이터가 있으면 입력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 그것에 따른 어떤 열 방출율, 연기 방출율, 그 다음에 독성 방출율,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확대를 알 수가 있고, 자, 이것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결국은 비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비난 설계를 성능 위주 소방 설계를 거쳐서 이렇게 검토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위험성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인명 안전 기준을 기준으로 인명 안전 기준으로 가지고 이 사람한테 위험을 가져오지 않을 정도의 빠른 시간에 대피를 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하는 게 피난 설계입니다. 자, 물론 나중에 이제 이게 A셋 거주 가능 시간, R셋 나중에 피난 가능 시간 이런 부분들이 거주 가능 시간이 길고 피난 시간이 짧아야 되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검토를 하는 게 피난 설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내화 설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방 기준은 표준 온도 시간 곡선 가지고 합니다. 표준 온도 시간 곡선을 가지고 뭘 한다고요? 우리 내화 설계를 합니다. 자, 이것은 30분에서 3시간까지를 내화 성능을 가지고 하더라. 자,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요. 실제 하재 가혹도를 따집니다. 하재 가혹도를 따지죠. 실제 하재 가혹도를 따져서 이것보다도 높은 구조 부재의 어떤 지지력, 하재의 어떤 능력, 강도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는 것들이 성능 위주 소방 설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표준온도 시간 곡선으로 하게 되어 있죠. 표준온도 시간 곡선으로 건축물의 종류 규모에 따라서 30분에서 3시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을 실제 하재의 크기를 나타내고 그 하재를 기준으로 건축 구조 부재의 어떤 특성들을 가져가는 것들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성능 위주 내화 설계라고 그럽니다. 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들이 이제 건축 방화의 기본적인 어떤 문제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그 뒤에 잠깐 보면, 자, 문제 분석을 해보면 건축 방화는 12%, 그러니까 총 31문제가 나오니까 한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죠? 4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소분류별로 좀 보면, 어디가 많이 있냐면 방화 쪽. 방화 쪽이 아까 전에 내가 잘못 얘기했는데요. 방화 쪽하고 성위주 포함해서 거의 한 60%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가 한 35%, 방염, 내장재, 예, 방화문의 그 방화 구역에 대한 어떤 내용들. 그 다음에 뭐요? 성능 위주가 한 24% 정도 출제가 돼서 전체 예, 한 60%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런 위주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다른 부분들을 이해를 하면 굉장히 좀 빨라지는 부분들이고, 방화하고 성능 위주, 방화는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성능 위주 소방설계는 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이제 건축 방화의 어떤 장판지, 큰 그림은 그려질 거라고 보고, 그 큰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건축 방화에 대한 방향성을 잡고 공부를 하시고, 나중에 이제 이 부분 가지고 뭐요? 기본적으로 예, 나중에 장판지를 가지고 전체 어떤 목차에 있는 내용들에 대한 문제들 다 수록해서 한 장에서 이렇게 보시면 훨씬 빠르게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건축 방화에 대한 장판지, 건축 방화에 대한 공부 방법 여기까지 진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